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pmz.com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269포인트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2포인트 0.2%. 다우지수는 그나마 이제 평평하게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됐습니다만 나스닥 지수는 애플이 4% 넘게 하락하면서 바로 좀 영향을 좀 줬죠.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S&P 500 지수 역시 장중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린. 그러니까 시초가, 시작가보다 종가는 아래 있죠. 캔들상 음봉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스닥도 음봉이죠. 다우는 양봉을 좀 유지했습니다. 한번 캔들을 보시죠. 차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0.2% 오른 제 이제 장중 시가 대비해서 밀린 음봉을 좀 보여주었고요. 다우지수 다우지수는 양봉 흐름이죠. 3거래일 연속 상승, 신고가 경신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5,241포인트 역시 시가 대비 좀 음봉을 살짝 기록했습니다. 일단 갭 상승이 나왔고 일반적으로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또 갭을 메우는 그런 과정이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9%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한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한 레딧 소셜 미디어 업체 공모가 상단 밴드에 결정됐고 주가는 47.97%, 48%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성공적인 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요 종목군을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1% 가까운 상승세, 애플은 마이너스 4%. 왜 오늘 애플이 하락했냐? 대서양을 두고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에서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주가가 급락을 했죠. 엔비디아는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TSMC 1.98% 그러나 음봉을 보였네요. 테슬라는 1.62% 하락 마감했고요. 밑단에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양호하게 좀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근데 대부분 다 오늘 시초가 상승 출발한 다음에 좀 음봉이 좀 많죠. 그 점은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이 시장을 이끈 핵심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한번 보시죠.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시초가는 이제 17.78% 급등해서 종가는 14.13%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SK 하이닉스도 뭐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준 원인이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원화 환산해서 보게 되면 160조죠. 160조. 160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은 얼마냐? 124조입니다.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더 HBM이랄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 부분이 어제 주가의 급등을 좀 이어졌죠.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도 상당 부분 어제 이어졌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3,900억, 기관은 760억
순매수 보였죠? 프로그램 순매수도 한 4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총 격차를 SK하이닉스가 좀 줄여야 된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본 김에 삼성전자도 한번 보시죠.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간은 5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었죠. 주가는 3.12%, 8만 전자에 훨씬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제 좀 그래도 기분 좋은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속 좀 리뷰가 아니라 나오는 전망치를 계속 좀 얘기했었죠. 지난 월요일 모닝브리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상당 부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을 이 시간 통해서 좀 다뤄 드린 것 같습니다. 3월 18일자, 그러니까 맞죠? 지금 시각이 5시 11분 지나고 있는데 3월 18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에서 쭉 보게 되면 마이크론 주식에 대해서 시티 애널리스트가 9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60%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유가 이제 이런 거다 쭉 있죠.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 미국 주식 우리가 공부할 때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가를 대폭 상향할 때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상응하는 호실적을 발표할 때 그날 주가가 막 10%, 20%막 급등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좋게 나오면 크게 가는 기업도 있지만 호실적 발표했다 그러면 실적 기반영했다 해서 미리 차익 매물 나오고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미국 주식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흐름에 우리가 그리고 저 또한 이 시간대 새벽에 이런 걸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18일자 이 내용 참고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성과를 보이신 분이 있으시면 좀 댓글에 기분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한 보람 느끼지 않습니까? 한번 댓글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냥 내용 쓸 필요 없고 그냥 777 이런 거 한번 쓰시면 되죠. 그냥 좋은 성과 내고 있다 그러면 777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보죠. 일단 이제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오늘 상승 배경은 연착륙에 대한 낙관론 확산되면서 상승했다 이런 평을 쓰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애플이 4% 급락하는 바람에 나스닥 상승폭은 좀 축소했다. 반면 반도체와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S&P 500 매입을 보시죠. 일단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총이 310 잠깐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19조죠. 그런데 이제 애플이 지금 이렇게 확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3조 1,900억 달러죠. 애플이. 근데 이제 2등이 이제 애플이 많이 좀 밀리면서 2조 6천억, 6,400억 달러. 그다음에 엔비디아 바짝 좀 뒤쫓고 있죠. 이런 이제 시총.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간의 시가총액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블룸버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보류, 그러니까
금리 결정을 좀 보류한 시기가 좀 길수록 주가 수익률이 좀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S&P 500 주가 수익률이 좀 좋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출처는 여기입니다. 라이언 그래빈스키 이런 증권사에 라이언 그래빈스키 분석에 따르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을 좀 보류하는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이제 작년 7월 26일부터 3월 FOMC 회의까지는 한 238일 정도 8일 정도 이렇게 됐는데 주가가 이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가 14.8% 올랐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100일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한 13% 올랐다는 얘기죠. 140일, 146일 정도면 총 평균 한 5.6%.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역사적으로 좀 더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잘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고 보류했던 기간이냐, 아니면 금리를 좀 인하할 전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류를 했냐, 동결을 해왔냐, 그 기간에 따라 다를 텐데 여하튼 간에 뭐 이런 뭐 시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분석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 하락 마감했습니다. 2% 어제 우리 시장 좀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선물 지수는 또 2포인트 하락.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어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17.4원이나 급락을 하면서 1322원을 기록했는데 NDF에서 NDF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1334원대로 지금 1333원 50전인데 어제 환율 대비 지금 13원, 아니 11원 정도 오른 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뭐 오늘 주식시장이 좀 약할 수 있겠죠. 외국인 어제 이제 강력하게 순매수 보였습니다만 외국인의 순매수폭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 점 좀 단순 감안하시고요. 나머지 뭐 데이터 뭐 간단하게 보죠. VIX는 12.98, 10년물 국채금리는 4.27%고요.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81.05달러.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103.73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죠. 로젠블레트라는 사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효과를 225달러, 이전에 140달러에서 상향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이 중요하죠. 역사상 가장 큰 메모리 사이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뭐 이 정도 쓰면 지금 이제 우리 기준으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뭐 혹자는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제 저도 이제 뭐 증권사에 있으니까 증권사 후배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면서 뭐 작년에 보게 되면 2차인지 뭐 어떤 종목 이제 급등하면서 아들 뭐 이 종목 있어 이런 이제 짤 뭐 그림 이렇게 놔둔 것처럼 올해 뭐 반도체주 핵심 종목군들 없으면 그런 짤이 좀 다시 나돌지 않을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튼간에 올해 뭐 실적은 지금 뭐 좋아지는 종목군들은 이 반도체 쭉 이렇게 좀 보셔야겠죠. 저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좋은 것을 미리미리 좀 공부하고 찾아봅니다. 나름대로 한번 그런 걸 찾아보니까 일단 반도체 뭐 여기 쭉 나오죠. 3월 18일 날 한번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계,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제 뭐 전력기기도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미리 좀 땡긴 모습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실적이 1분기 때 우리 좋은 기업들을 미리미리 좀 분석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정 종목은 제가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공부를 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 시간 통해서 뭐 공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자, 뭐 S&P 500 매물 보시죠. 네, 반도체 좋았다 그런 얘기죠. 네, 브로드컴이 6% 급등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올랐죠. 이건 이 종가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장 마감 직전에 캡처를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네요. 좀 차이가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13% 쭉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어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은 또 소부장주가 올랐죠. 미국도 AMAT, 램리서치, KLA 동반 상승했고요. 은행주 좋았죠. 미국의 금융주. 다우지수의 견인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등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 주춤, 그 다음에 산업재 정도 선별적으로 좀 올랐다. 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ETF는 반도체 ETF가 강했겠죠. 반도체 레버리지 ETF, 반면에 이제 인버스 ETF는 급락을 했을 것이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자, 외신 기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이렇습니다. 네. 실적 수치는 뭐 다 아실 것이고, 산제이 메트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는 2024년도 하반기 탄탄하게 해줄 위치에 있고, 반도체 산업은 AI로 인해서 수년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향후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좋게 내다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다른 종목군들 동반 상승했고, JP모건의 하렌서라는 애널리스트들은 HBM3가 24년도 이제 마이크론 거 다 완판됐고 25년도 공급에도 상당량이 할당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크게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애플 왜 4% 빠졌냐? 소송당하고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평이었는데, 미국 법무부가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그래요. 애플의 전 경쟁업체가 애플 측에서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능 접근하는 걸 차단했다. 요걸로 이제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다. 이걸 뭐 쇼먼법이라고 그런가 봐요. 쇼먼법 위반. 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만약에 이제 패소하게 되면 막대한 벌금, 브랜드 훼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애플 측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 내린 얘기 했고요.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일단 뭐 다 좋은 내용이었죠. 그죠? 어제 코스피가 23개월 만에 2750포인트, 코스닥은 6개월 만에 900포인트 돌파, 원달러 환율은 급락. 엔덴. 그러나 오늘 뭐 원달러 NDF 다시 올랐고, 그 다음에 일단 시초가는 야간 선물 지수도 2포인트 하락.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순매수, 기관은 1조 원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강력하게 보였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무려 1조 7천억. 뭐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이틀째 강력한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도대체 외국인들이 뭘 샀냐? 그것부터 보자고요. 차트는 다 양봉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은 좀 주춤한 모습이 나오겠죠. 뭐 시초가 좀 하락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갭 상승 나오게 되면 갭은 좀 매웁니다. 뭐 오늘 당장 매우진 않더라도 다음 주 또 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4월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어떤 종목을 조정 때 관심을 가져갈 것이냐.
네,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젠스랑 엔비디아 CEO가 HBM 뭐 네, 검증 중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후실적, 요걸로 이제 시총 1위, 이 종목이 이제 어제 시장을 좀 이끌었고, 외국인이 이제 대거 순매수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른바 이제 HBM AI 반도체 관련해서 후궁정 업체들, 그 다음에 뭐 팹리스 업체 이런 쪽은 이제 미리 올랐기 때문에 좀 주춤했습니다. 즉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거 좀 주춤했는데, 반면에 이제 전공정,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뭐 PSK 등등 이런 종목군들은 또 이틀째 좋았어요. 특히 이제 동진세미캠이 좋은 건 뭐 하루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텍사스 반도체 혁신 컨소시엄 집행위원회 멤버로 포함됐다. 이 소식에 더 매수세가 좀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쪽 실적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 이제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주,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효성중공업 등등 동반 상승했습니다. LX 일렉트릭도 상승했고요. 네. 밸류업은 기아차는 좀 주춤한 가운데, 그러니까 기아가 현대차 시총을 따라잡았다 소식 나오면 기아는 좀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밸류업 관련주도 나도 안 오르면 안 돼요 이러면서 현대차도 올랐고, 현대모비스, 자동차에서는, 지주에서는 삼성물산, 금융에서는 보험주 삼성화재,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했다. 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좀 모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일정을 잘 봐야 되는데, 미리 한번 이 시간 동안에서 보게 되면, 네. 다음 주 이제 주총 있지 않습니까? 3월 26일 날에 에코프로 BM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안이 주주총에서 상정이 됩니다. 뭐 통과되겠죠? 확률상 통과되겠죠? 리포트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이전 상장하기 전과 한 후의 주가 흐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에코프로 BM과 또 코스닥의 뭐 HLB도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시총상에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종목군들 흐름이 어떻게 될까? 네, 지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HLB, 네, HLB 관련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HLB 관련 내용은 뭐 다 뭐 주주들이라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냥 뭐 공시 내용만 좀 간단하게 좀 보자고요. 네, HLB 그룹주 어제 다 상승 마감했어요. HLB가 이제 8% 넘게 올랐고, HLB 생명과학이 13%, 그다음에 HLB 제약이 23%나 급등을 했는데, 이 장 마감 후에 HLB 생명과학이 이 1,5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네, 공시를 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HLB 생명과학 한번 보시죠. 어제 이 종목은 이제 종가 이런데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이제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9.5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9.53% 네, 하락 마감했죠. 뭐 이 관련 기사 같은 것도 한번 쭉 좀 읽어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HLB도 이제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용.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주주총회는 3월 29일 날 예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하락 종목 보게 되면 HLB 관련주 하락세가 좀 있었다. 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특징주 보게 되면 쭉 이런 내용이 좀 있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HLB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 CJ 같은 경우에 올리브영,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막 쓰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이제 올리브영 상장 안 한다, 물적 분할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CJ가 급등했는데, 이날은 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여튼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력하게 순매수를 했다. 삼성전자는 1조 원 넘게, SK하이닉스는 3,900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자, 코스닥은 일단 시간을 타니까 이건 감안하기 전 어제 정규시장 마감이니까 HLB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는데 일단 다들 시간에서는 빠졌다는 점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상승률 볼까요? 네, 코스피 뭐 대형주에서 뭐 특이하게 하락한 종목 안 보이고요. 자, 쭉 보시죠. 네, 개별 종목이 좀 눈에 띄죠. 네, 시간에서 어제 역시 상승한 종목들 보게 되면 아우 뭐 이렇게 저가주 같은 경우는 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감사 보고서 계속 제출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정말 개별성이 강하고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사 보고서가 잘 나왔냐 안 나왔냐, 네, 이 부분 꼭 좀 따져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일정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이죠. 네, 금융주 주주총회가 많이 있네요. 네, 이런 점 감안하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